요즘 피스에만 CEO 매니지먼트 저희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목적과 의도 이거 너무 와닿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나도 예전에 영어를 잘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대가지불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영어가 내 인생에 되게 영어가 좀 잘 된다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목적과 의도가 뭐였는지를 너무 빠르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사건도 좀 생각이 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인간들은 너무 목적과 의도를 쉽게 잊어버려요. 대표님께서 제자들 코칭하실 때 그 목적과 의도의 얼라이먼트가 잘못되면 이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집중시키시는지. 왜냐면 대표님을 만나면 다 삶의 뭐라고 할까, 방향성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항상 목적과 의도를 잊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을 코칭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노하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잊지 않냐고요? 아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난 그게 오히려 더 역으로 질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아니, 잊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히려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의 의도와 이런 목적이 클리어하지 않는,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학교 때나 좀 그러지 않았나? 학교 때 이제 공부가 목적이고 거기는 의도를 공부 쪽에 다 갖춰 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사실 제일 쉬운 게 학교 공부에 대한 그 의도에 맞춰진 그 삶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냐면 그 목적과 의도가 모두 다 그게 그 얼라이먼트가 됐단 말이에요. 학교 때는. 근데 사회 나오고 보니 그 얼라이먼트가 다 산산 부서지고 내가 스스로 목적과 의도를 취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눈치껏 한국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 눈치껏 그걸 보고 있다? 예. 눈치껏 보다 보면 말 그대로 눈치껏이라고 하는 건 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눈치껏이라고 하는 건 그 거품 따라 가는 거지. 그 본질적으로 내가 명확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게 없이 그냥 눈치껏 사는 거? 예, 그게 이제 저와 우리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눈치껏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로 표현하는 사람 더 웃기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우리처럼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를 거의 뭐 학교 수준처럼 거의 그 목적과 의도가 없으면 병신 취급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한 거죠. 남들은 다 눈치껏 목적과 의도를 가진데 너희들은 목적과 의도를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난리야. 뭐 네가 앞으로 뭐 백만장자 되고 뭐 억만장자 되고 그거 뭐 자꾸 그렇게 자꾸 이게 나대지 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눈치껏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 수강생들에게 의도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 제가 깊이 이제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봤을 때 제 수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 대 얻어 맞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내 수강생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1분 피치,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1분 피치가 사실 내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도가 그 사람한테 사업을 제안하는 게 내 의도다. 나는 그 사람의 매출을 뭐 이게 두 배로 만드는 게 내 의도다. 나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주제 파악을 시키는 게 내 의도다. 내 의도가 말 그대로 그 사람하고 내가 데이트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연애하려고 하는 게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날 때 내 의도를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전화 통화에서 음, 나 이미 의도를 밝혔어요. 예.
그 의도를 밝혔으면 어때?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세일즈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나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밝히면서 사나? 내가 너를 만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걸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저도 좋아해요. 근데 부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 부자연스러움이 내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배우지 못했던 거라고 할까? 그게 의식적으로 내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는 거. 그 까먹는 거는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른 정보가 제가 방금 얘기한 사회 눈치껏, 눈치껏 하는 그 다른 정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우리처럼 지금 무자연스러운 이런 의도를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어필하고 오퍼를 던지는 거. 이런 게 다 부자연스러운 건데 그 부자연스러움이 나한테 적응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나 그게 적응이 안 됐어. 근데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아, 사람들하고 내가 고객들하고 마주쳤을 때 나의 의도를 처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A에서 시작돼가지고 B, C, D 이렇게 갔다면 다시 A로 다시 돌아와서 그 A라는 의도를 끊임없이 주입시키지 않으면 고객과 나 사이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를 계속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안 음, 풀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왜 싸웠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결혼했지? 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왜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첫 번째 의도가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전쟁 영화를 계속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의도적으로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에 전쟁 영화를 계속 보여주는 건, 아, 우리 일본 군한테 이렇게 많이 당했다.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뭐 음, 6.25 전쟁은 뭐 북한하고 막 내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도 어때요? 그런 어떤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쟁 영화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이런 전쟁이 요즘도 이라크하고 미국 뭐 이스라엘 전쟁을 했잖아요. 음, 지금은 휴전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까먹고 살면 방어망이 없이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은 안 했어. 근데 그 무의식 중에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번다고 생각해요. 대처. 카드 값을 안 물었을 때 나한테 오는 불이득을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도 하려면 어때요? 결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대처를 못하면 결혼도 못하게 되고, 아이도 못 가지게 되고, 내가 대처를 못하면 남들은 눈치껏 다 저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타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처를 못하면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 쭈구리가 되는 거죠. 음, 그게 다 눈치껏 나한테 주는 어떤 의도라고 할까? 근데 그걸 눈치껏은 말 그대로 수면 위에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를 계속 보여준다고 할까? 그게 음, 그 의도가 그리고 그 의도를 훈련시킨다고 할까? 예. 그래서 제 수강생들도 이런 의도에 대한 부분, 세일즈 프로세스의 첫 번째 1단계가 의도거든요. 일본 피치에서 내 의도가 뭔지를 반드시 밝히자. 자기소개 안에 뭐예요? 내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제가 항상 늘 얘기했어요. 나 의도가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우리 이런 컨텐츠를 다 공유하는 거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무조건 1번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내 고객의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파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만족도를 안 올려줬어요. 남자들은 그 정자가 튕겨져 나와야만이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 입장에서 정자가 튕겨져 안 나오게 만들면 어때요? 남자를 만족시킬 수가 대부분이 안 없어요. 하겠. 그쵸? 예, 대부분은 그게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자가 튕겨 나올 정도에 대한 그 만족을 줘야만 어때요? 남자는 어때요? 그런 룸사롱이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것도 고객하고 어때 공급자 사이에 개인과 사이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고객을 고객이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 여자라서 정자를 튕겨는 저는 그런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올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만족도가 없으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요. 수강료가 음, 들어와도 환불이 돼요. 만족도가 없으면. 그게 1번이고, 그리고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 제가 늘 지난 16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게 돈 벌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도보다 요즘에 누구는 돈 써요. 예, 정자를 튕겨 나오기 위해서 어때요? 여자를 꼬시고 어때요? 그날 밤에 자기 위해서 그 남자 분명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쓰면 이 사람들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사람도 어때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뭔가 면접을 잘 보는 어떤 피치 연습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뭔가 고객들을 다뤄가지고 고객들의 어때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 의도를 어때요? 꾸준히 피치하면서 어때요? 그 신뢰와 신용을 얻는다거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 일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돈을 벌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그냥 정자가 튕겨나져 나오는 그 만족도랑 또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돈 벌게 만들려면요. 하나는 그냥 우쭈쭈만 마사지만 제대로 해줘도 그냥 만족도 나한테 돈을 내요. 근데 제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너는 병신이야. 네가 어디 가서 네가 여자들한테 어디 가서 뜯기더라도 남자들한테 뜯기든 여자한테 뜯기더라도 어때요? 네가 벌 수 있는 그 독립적인 어떤 그 대처 능력, 그 돈 버는 능력을 생겨야만이 어때요? 뜯기더라도 대처를 잘하게 돼요. 뜯기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그 뜯기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있게끔 만들려면 현실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뜯김은 회복이 없는 사람이지, 뜯김은 회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뭐예요? 돈을 벌게 만드는 어때요? 그 시스템, 그 구조,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 저는 그게 제가 제 고객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요. 누군가의 정자를 튕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돈 벌게 만들어서 진짜 룸사롱에 가서 소비하고도 여자들한테 뜯기고도 본인이 계속 회복 탄력성으로 자기 가정도 지키고 자기 뭐 취직하는 거 자기 삶에서 전혀 문제가 파괴력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소송이 몇 번 당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10억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소송 당하면 10억이 다 없어진대요. 미국은 소송이 활발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대처 능력이 미국에는 우리 한국에서 구매력하고는 달라요. 음, 한국에서 억대 연봉과 미국에서 특히 마이애미 같은 도시에서 억대 연봉, 억대 연봉 거긴 거의 거지예요. 여기에서 억대 연봉은 어때요? 그래도 살만하단 말이에요. 월 1,000만 원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의도가 확실히 나는 이 사람을 정자를 튀기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어때요? 돈 벌게 할 수 있는 음, 그게 의도인지. 그러면 나는 그 의도를 끊임없이 나는 어필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를 접근하는 게 나는 음, 자선 사업을, 자선 단체가 아니다. 나도 내 음, 돈을 벌려고 한다. 나 되게 솔직하다. 음, 나는 무조건 1,000억을 벌 거야. 근데 그 1,000억을 벌려면 1,000억에 맞는 퍼즐에 맞는 관리자가 있고 거기에 맞는 액티비티와 시스템이 혁신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시스템 중에 반드시 고객의 어떤 고객들이 반드시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고객들로 인해서 1,000억이 들어오는 거지. 나 혼자 뭔가 해서 1,000억이 못 들어온다. 예,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고객들을 어떻게 돈 되게 할 수 있는 그 의도를 어때요? 내가 어떻게 돈 버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건 이 고객도 이 고객이 있어요. 그럼 음, 그 고객한테도 돈 벌 수 있는 혹은 이 나는 이 고객들한테 돈 벌게 만드는 의도가 너는 누군가의 어떤 만족도만 올려주는 그 의도로 접근할 수 있어. 나처럼 꼭 누군가를 돈 벌게 해주는 의도가 아니에요. 자영업자 음, 대부분은 누군가를 돈 벌게 해주는 의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누군가의 어때요? 만족을,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면 어때요? 국수 한 그릇 맞아. 먹으면 그냥 만족해. 배부르다, 오늘. 그리고 머리 한번 자르면 예쁘게 자르면 어때? 만족해. 옷을 예쁘게 입으면 어때? 만족해. 그 맞아, 맞아. 만족에 대한 의도, 내 일을 잘하면 어때? 만족이에요. 그럼 음, 만족을 하려면 어때요? 제 입장에서는 그 만족을 원래는 월 한 100만 원밖에 못 벌던 거를 월 300, 500, 1000만 원 벌게 만들려면 뭐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 사람한테 그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멘트에 대해서 네가 그 말을 그 고객의 얼굴에 대고 그 패키지를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 깐다구라고 할까? 그 어떤 그거를 만들어주는 어떤 연습 훈련이라든가 이게 다 뭐냐면 나의 의도, 내가 이 의도를 가지고 너를 접근해서 너를 이 훈련을 시켰을 때 네가 매출이 향상되고 그 매출이 향상되는 의도에 따라서 어때요? 그 음, 사람이 말 그대로 만족도 하고 돈도 벌고 돈 버는 것도 하나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목표와 의도가 내가 음, 또 지금 우리 PCM의 내가 대표로서 네. 내가 만약 이런 의도가 없이 만약 한다면 말 네. 그대로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doesn't work 하는 시스템이고 저는 음, 항상 이걸 봐요. 대체 내 시스템이 work 하는지 아니면 doesn't work 하는지 저는 음, 이것만 딱 봐요. 만약 doesn't work 하면 나는 나를 파괴하더라도 나는 이걸 셧다운 시켜요. 저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doesn't work 하는지 그러니까 work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딱 보면은 시간 속에 그걸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만약 doesn't work 하다면 내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 고객의 문제였는지 몇 퍼센트 정도의 쉐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목적과 의도, 목표와 이런 의도가 없이 그리고 그 의도를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왜 내가 상대방한테 접근했고, 그리고 그 진심과 그리고 내 과거의 프로필이 있단 말이에요. 내 16년도, 그리고 내 유튜브에 기록됐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한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 고객들을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내 고객들한테는 내가 이런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내 고객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이렇게 리뷰를 하든 이런 걸 들어보면 내 의도가 무엇인지. 첫 번째 그 의도는요, 내가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마지막 단계에 클로징이 안 되더라도 첫 번째 그 의도만 명확하게 해도 그 사람들 중에 감동돼가지고도 그냥 구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시나리오가 성공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의도 하나로 그냥 약속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23살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딱 그거였어요. 처음에 댄스 학원 내가 강사할 때 제 의도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을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는데 내 의도가 뭐였겠어요? 청소년들 돈 벌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년들 어때? 여기 와서 뭔가 교육적인 면도 있지만 어때요? 땀 흘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게 엔터테이닝 되는 거. 예, 그 사람들 좀 더 어때요? 기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좀 더 동기부여 되는 거. 여기 왔을 때는 학생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왔을 때만큼은 적어도 뭔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자기를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저는 정말 많이 영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엄청 많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의도가 지금까지 진화돼가지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돈 벌게 만드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간다면 누구는 이거를 굳이 입으로 나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표현 안 해도 이 의도를 끊임없이 주입되고 잘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는데 이 첫 번째 첫 단추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안 풀려요.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자기가 큰 틀에서의 의도는 사실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어라이먼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되게 노력을 대학원 졸업까지는 잘했는데 그러면 그 선택할 때 내 의도가 영어를 잘하는 거면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돈을 버는 게 목적과 의도면 그 방향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작은 선택들을 할 때 방향들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은 사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가 와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